밸류 매니지먼트, 그래서 획득가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정이나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해서 화폐가치로 그리고 진저까지 포함해서 화폐가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프로젝트 품질 관리로 이제 넘어가고요. 네. 네, 품질 관리 쪽은 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정책 목표, 책임사항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와 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최종 제품 요구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서 인도물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 네. 품질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품질관리, 품질 통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PM복 그 6판에서는 이게 지금 품질 관리, 매니지 퀄리티로 이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퍼폼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건 이제 퀄리티 컨트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슈어런스는 보증,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은 품질 통제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증 부분들을 그냥 매니지 퀄리티로 바꿔놨는데요. 그냥 기존의 퀄리티 어슈어런스로 뒀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품질 보증하고 품질 통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래서 좀 이제 구별해서 쓰거든요. 혹시 품질 보증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네. 비슷한 것 같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구별이 될 거예요. 품질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용어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광고 선전에 보면 어떤 회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또는 어떤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그 유명인이 제가 품질을 보증하는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보증의 의미가 여기 의미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해당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만 품질이라는 건 원래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사서 가져다가 쓰기도 전에 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보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IT에서 개발의 품질을 보증할게요 라는 의미는 대부분 제안서에 담기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제안서. 그럼 어떻게 보증할 건데?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어떻게 보증할 거예요? 어떻게 보증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ISO 9001 인증, 그 다음에 CMMI 레벨 인증, 그 다음에 제안사 또는 IT 부문의 품질 방법론, 이거예요. 자, 이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제3자가 쟤네 품질 체계를 검증을 해버렸네? 그리고 그 품질 체계에 의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나에게 공급이 되겠네? 그러면 기본적인 품질은 제공을 하겠네 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어시오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어시오런스를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완료되기 전에는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자가 또는 고객이 접근을 해볼 수가 없어요. 사용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단계별로 인풋 아웃풋 산출물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품질, 지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과정 누군가가 팔로우업을 해서 품질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 담당자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 지표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입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의 품질은 달성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빼버렸어요.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현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저거 잘 될까? 아, 저 개발자가 우리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중에 코드 품질이 보장이 될까? 막 자꾸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럼 매일 와가지고 눈으로 봐야 돼. 그죠? 그럼 일이 돼야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겠죠. 매일같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매일같이 보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그 일을 맨날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소가 소는 누가 키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맨날 보고해야 되는데 소는 누가 키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안심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작업자들이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품질 컨트롤,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시어런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행위예요.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조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방법론상에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막 해요. 단계마다 산출물 다 가져와. 가지고 품질 담당자들이 투입돼가지고 막 이제 그 품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세요. 시정 조치를 막 시켜요. 자, 이런 활동들은 품질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은 그런 시정 조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품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증과 컨트롤이 쌍이 돼서 돌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보증과 컨트롤이 쌍이 돼서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또 사전에 필요하죠. 맞죠? 어시어런스 할까요? 그럼 누가 어시어런스예요? 누가 방법론 가져다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산출물 표준 세팅하고 누가 해요? 그거를 할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획을 위한 계획을 빼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복적인 게 아니라요. 그거를 계획했을 때만 보증이나 컨트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단에 이제 그런 품질 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퉁쳐서 품질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정 요판에서는 이거를 매니지 퀄리티 이렇게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혼선을 주는 이제 용어를 썼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하지만 뭐 제가 표준은 아니니까 요거 관리하시는 PMI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했겠죠. 뭐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그동안에는 이렇게 어시어런스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부분이 약간 희석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네,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품질 인력을 투입하고 품질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생산성, 그러니까 직접적인 작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 괜한 돈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왜 아닌 거냐? 품질 관련된 것은 이제 적합성 비용하고 부적합성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적합성은 회피 비용, 실패를 회피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실패를 회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예방 비용으로는 뭐 고품질 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문서화를 한다, 또는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다, 또는 때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또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
예,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파괴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실제로 손실이 되니까 일정 부분 손실 감소를 한다는 거죠. 예, 검사를 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평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적합성이 유지가 된다면 실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었든지 또는 이걸 했음에도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부 실패 원가하고 외부 실패 원가로 나누는데 프로젝트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내부 실패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작업이나 불량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외부 실패는 프로젝트에서도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고객이 쓰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런티라든지 또는 사업 기회를 잃게 되는, 고객한테 신뢰를 잃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실패의 원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사전에 예방 비용의 회피 비용이죠. 이 비용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실패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경영자들은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그때 내가 경영자가 아니면 돼. 딴 데가 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치팅이에요, 치팅.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회계 조작을 한 거나 같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단의 비용 투자를 적절하게 했을 때만 뒷단의 문제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비용을 투자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작업자들이 잘 만들면은 검사할 필요 없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나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나 검사에서 나오는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인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잘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격리시켜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틀린데 일반 사람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슈퍼맨이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내가 관리할 건데 슈퍼맨은 바위도 한 손으로 들어. 쟤는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영자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은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그것도 못해라고 이제 작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품질 문제, 품질 이슈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돈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래서 품질 비용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기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제조 공정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제조 공정에서는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전자업계라든지 이런 제조업계에서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 쫙 돌아가면서 조립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조립 과정에 투입된 인력하고 동등한 인력이 검사반에 있어요. 심지어는 더 많아요. 그래서 만드는 쪽에 투자되는 돈보다요.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제품 불량 나면 전부 다 리콜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애도 그렇게 어려워서 그 많은 검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서도 뭐 수율이 80%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율이 100%예요. 수율이라는 개념 아시죠? 라인을 쭉 돌아서 제품으로 완성이 됐어요. 조립이 돼서. 그랬을 때 실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놀랍게도 100%예요. 그러니까 제조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제조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100% 수율이라는 것은 달성이 불가한 수치예요, 원래. 제조에서는. 근데 소프트웨어도 똑같은 제조잖아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IT 쪽 이제 국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내 현실에서 소프트웨어의 그 품질이나 테스트 비용에 또 기간이나 인건비에 엄청나게 인색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이 잘 되도록 몸을 불사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몸을 불사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컨버전 시키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적정 품질을 달성하려고 하면 개발자의 개발 기간과 맞먹는 테스트 기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력도 개발자 숫자만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개발자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요. 근데 개발자는 자기가 짠 로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는지만 보는 거잖아요. 안 되는지 테스트를 안 해. 되는 것만 테스트해. 그러니까 테스트가 다 성공하는 거야. 근데 사용자는 개발자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인풋 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테스트 단계에 가면은 대부분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것만 테스트 하거든요. 되기로 한 거 짜주기로 했으니까 되는지만 보면 되잖아. 맞죠? 근데 사용자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소프트웨어 국내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다른 산업계하고 이제 비추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테스트에 투자를 안 하는 부분.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나면은 개발자가 잘못한 것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품질 보증하는 통제에 따라 하는데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소자재가 소요되고 원가가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장치적인 거는 테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고 그런 OS에다가 뭐 삼성이나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안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넣어준 거랑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상품을 사면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보증서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그 장치를 예를 든다면 그 삼성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소프트웨어들이 얘네가 품질을 이 자기네 소프트웨어는 보증하겠다라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말로 그렇게 표현하신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용자가 뭐 깐다든지 이건 이제 품질 통제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건 테스트된 게 아니니까 별도의 뭐 어떤 거를 넣어서 네, 그것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까는 소프트웨어가 그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거, 금융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금융 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그런 것들 테스트해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금융권에서 자기네 거를 보증하겠다는 게 좀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거는 그냥 그 폰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폰 입장에서 그거를 보증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반대로 그거를 사용해서 그 위에 뭔가를 얻는 것을 한 행위를 한 쪽에서 충분한 호환성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특정 자기네 앱을 만들어서 깔 거다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다가 진짜 OS단에서 뭔가 충돌이 나서 이슈가 되거나 또는 OS 위에 디폴트로 깔려있는 스마트폰 회사에서 제공한 앱에서 충돌이 난다. 그러면 그것도 보증사항이 아니에요. 그 제조사랑 서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폰을 많이 사용자들이 사게 될 거다. 근데 오케이, 안 사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협력을 받으려면 우리도 좀 돈이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지원을 받아야죠.
네. 그럼 이제 돈을 주고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슈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슈 제기한다고 해서 그쪽 폰 회사에서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품질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지금 IPECC 이거는 지금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이거 앞자리를 딴 거예요. Initiate Planning Execution Control Close. 그다음에 PDCA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수없이 여쭸던 PDCA예요. Plan to Check Action.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품질 보증이나 통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작용들에 대한 도식화도 좀. 네. 네. 일단은 그 품질 관리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품질 요구 사항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이게 결국에는 부합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함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부합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걸 이제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리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